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소득세법 개정안이 전격 통과되면서 금투세가 폐지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미뤄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들리며 투심이 회복되고 있는데요. 양시장도 5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간 외에서는 어떤 이슈와 특징이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면서 내일장의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한농화성이 265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본 대비 16.3%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한농화성은 생산 설비 증설을 통해 이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기간은 내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들리며 정규장에 이어서 현재도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바텍이 107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취득 예상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내년 3월 7일까지입니다. 이에 현재 가파른 상승세 보이며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세원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약 1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결정했는데요. 제3자 배정 대상자는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이렇게 공시 3가지 다뤄봤습니다. 시간 외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특징주 탑5로 열어보겠습니다. DB 하이텍이 현재 상한가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탑재되는 자율주행용 칩 위탁 생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중국 파운드리 회사들의 저가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물량을 연이어 수주하면서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상승폭을 키워가더니 현재도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PNC테크입니다. 조금 전 공시가 나왔죠. 280억 원 규모의 송파구 소재 건물을 JMJ코리아에 양도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를 통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인데요. 정규장에서 7% 넘게 급등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9.8% 넘는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UIL입니다. 현재 1%대 상승하고 있는데요. KB증권과 25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에 주가도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에 오늘 재건주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간 외에서는 차익 실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름은 정규장에서 15% 넘는 급등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2%대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한국종합기술입니다. 정규장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3%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상승폭을 키워가더니 현재 상한가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주식시장의 강력한 또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투세 폐지도 확정이 되긴 했지만 예산안 삭감도 확정됐습니다. 4조 1,000억 원 규모의 감액안이 확정됐다라는 소식 들려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신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왕고래 예산안 1,000억 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한국가스공사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 좀 오후장에는 빠르게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국회 통한 예산안이 또 이제 좀 4조 정도 감수한 부분들 주요 삭감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금액 굉장히 큰 게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예산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시추하는 회사 자체가 부채로 좀 어느 정도 진행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되돌림은 어느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기엔 다소 부담감은 있을 수가 있어서 네. 좀 반등은 나올 수가 있어도 해당 부분에서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 부분들에서의 변동수를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달 안에 결과가 안 나온다면 빠르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없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많던데 그럼 오늘장 반등을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팀장님?
뭐 낙폭 과대에 따른 뭐 반발 매수세에 아. 더해서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국가스공사에 네. 조금 더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이렇게까지 불확실한 요소들이 어느 정도 있는 쪽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다른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 지금처럼 대다수의 섹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테마 특히 기대감을 안고 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었을 때 보유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홀딩 혹은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신규 매수자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대왕고래 테마는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짙다. 반등 시에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DB 하이텍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했다가 7% 상승,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는 모습입니다. 정선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테슬라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테슬라로 인해가지고 자율주행 칩이죠. 이 자율주행 칩 관련해가지고 이제 수주를 또 했다라는 이 모멘텀 뉴스가 나와주면서 이 DB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좀 가지고 있어요. 다만 DB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를 그렇게까지 말지 못한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이 테슬라라는 기업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물론 이게 자율주행 차량 쪽으로는 이런 뭐 이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 IRA라든지 전체적인 전기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영향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 주가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머스크 CEO의 스페이스 X라든지 아니면 이제 XAI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가 주구장창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기업 가치의 상승보다는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중이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과거만큼 테슬라라는 모멘텀이 정말 강력하게 나오는 건 좀 아니다 생각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DB 하이텍이 시간에 움직이지만 이 DB 하이텍이 어차피 수주를 하기로 한 건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테슬라의 움직임이 나와줘야 돼요. 이 수주를 했을 때 테슬라라는 기업의 움직임조차가 없다라고 하면 이걸 호재로 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테슬라가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만약에 테슬라가 지금 이제 또 오늘부터 해갖고 주구장창 이제 하방 흐름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DB 하이텍이 백날 이제 뭐 수주를 앞으로 이 테슬라에 몇 번을 더 한다 하더라도 굳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에 저는 추격 매매하는 거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 기술적인 반등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이게 수주가 아니어도 이 기술적인 흐름 자리에서도 이제 우리가 저가 매수 유입이라고 하죠. 저가 매수 유입과 함께 충분히 상방 흐름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대는 맞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B 하이텍 과연 내일 시장까지 이 상승 탄력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갖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화장품주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규장에서 급등한 종목들 많았는데 시간외에서도 일부 종목군들이 조금씩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12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김신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수출입 데이터에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섹터, 화장품 계속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뭐 언제나 뭐 수출 데이터를 봐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항상 수출 데이터 나왔을 때마다 잘 올라갔던 적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수출입 데이터를 잘 살펴보시면 지난 뭐 상반기 대비했을 때 엄청난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 쪽에 대한 상승 기대감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역대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감은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수출입 데이터보다는 중국 부양책 쪽에 대한 발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오늘 시장에서 화장품 섹터들 잘 살펴보시면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 있는 기업들보다 미국 쪽에서의 강했던 기업들, BT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중국 쪽에서의 내용들이 나오면 항상 강해야 되는 건 LG생활건강입니다. 근데 생건 대신에 아모레퍼시픽이 좀 더 움직였다라는 것은 중국에서 과연 우리나라 화장품들을 소비할까? 그건 그냥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고 그냥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서 화장품 섹터가 오를 만한
건덕지를 마련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기대감은 어느 정도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대이고 실제로 소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보다는 부양책의 결과가 11일에서 12일에 대한 일정들을 조금 더 확인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일부 화장품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한다. 하지만 가장 먼저 대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VT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따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뭐 펌텍코리아라든지 혹은 제닉이라든지 혹은 ODM 기업들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기업들은 10일에서 11일에 나올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확정될지 아닐지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